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인천공항 출국장. 윤가연은 군용 백팩을 어깨에 메고 서 있었습니다. 백팩 속에는 작전 중 찢어진 군화 한 켤레와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사진 속 남자는 미군 정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발해 있었고 접힌 자국들이 여러 개 패여 있었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아버지의 흔적이었습니다. 가연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가슴속은 복잡한 감정들로 가득했죠. 기대와 불안, 그리움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6년 동안 품어온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오늘 드디어 해소될 수 있을까요? 혹시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날이구나. 가연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26해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 그동안 편지도 전화도 없었죠. 연락처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어머니마저 가연이 10살 때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모든 단서는 이 한 장의 사진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임종 전에 남긴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죠.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젠가는 꼭 만나게 될 거야. 그때가 되면 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랐는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때 어머니의 눈에는 그리움과 아쉬움, 그리고 미안함이 가득했었습니다. 딸에게 아버지를 찾아주지 못한 미안한 말이죠. 707특임단에서 복무하며 쌓은 실력과 경험들이 가연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많은 훈련과 작전을 통해 단련된 정신력,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 동료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실력파 대위였죠. 특히 저격 실력은 부대 내에서도 손꼽힐 정도였고 냉정한 판단력과 뛰어난 체력으로 여러 번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습니다. 동료들은 가연을 철의 여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항상 임무를 완수하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이번 휴가를 이용해서 반드시 아버지를 찾아 자신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알리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국 여행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였죠. 공항 내부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행객들과 출장객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캐리어를 끌고 가는 가족들, 서류 가방을 든 비즈니스맨들, 큰 배낭을 맨 젊은 배낭 여행객들, 모두들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설렘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출국 수속을 밟으며 가연은 여권에 찍힌 출국 도장을 바라봤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는 도장.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유로 외국 땅을 밟는 순간이었죠. 군인이 되고 나서 해외 합동훈련이나 파견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그건 모두 공무였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이유로 외국에 나가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죠. 면세점을 지나치며 가연은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진열장에 놓인 향수들과 화장품들, 그리고 명품 브랜드 가방들이 눈에 들어왔죠. 평소 같았으면 전혀 관심도 없었을 것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데 너무 수수한 모습이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화려한 포장이나 거칠애보다는 진실한 마음이 더 중요할 테니까 말입니다.
어머니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가연은 다시 한번 짐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여권, 항공권, ESTA 전자여행허가 승인서, 그리고 아버지 관련 자료들, 미군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은 정보들과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한 메모들도 가방 안에 차곡차곡 들어 있었죠. 혹시 아버지를 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준비할 수 있는 건 모두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승객 여러분, LANK 72편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1등석과 비즈니스석 승객께서는 우선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내 스피커에서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가연은 목에 걸린 군번줄을 무의식적으로 만지작거리며 탑승구로 향했습니다. 정복은 입지 않았지만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은 여전히 그녀의 가슴속 깊이 살아있었죠. 검은색 청바지에 흰색 셔츠, 그리고 편한 운동화. 평범하고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절도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똑바른 어깨선과 확신에 찬 걸음걸이에서 훈련받은 군인의 면모가 자연스럽게 드러났죠. 주변 사람들도 가연의 범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는 듯 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으로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한껏 들떠 있었죠. 드디어 아버지가 있는 땅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미국의 공기, 아버지가 숨쉬고 있는 이 땅의 공기를 처음 마시는 순간이었죠.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가연은 한국 여권과 ESTA 전자여행허 가서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죠. 관광 목적으로 2주일간 체류한다는 계획서도 빈틈없이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버지를 찾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죠. 그걸 굳이 밝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가연도 그 줄에 합류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가연은 자신도 곧 저들처럼 입국 심사를 통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죠. 별다른 문제가 있을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드디어 가연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사대 앞에 선 심사관은 중년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가연을 바라보더니 손을 내밀었죠. 여권과 서류 주세요. 가연은 정중히 여권과 ESTA를 건넸습니다. 심사관은 여권을 받아 이리저리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기며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더니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가연은 미리 준비한 대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어 실력도 나쁘지 않았죠. 군 복무 중에 꾸준히 공부해온 덕분이었습니다. 체류 기간은 2주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머물 예정입니까? 호텔을 예약해놨습니다. 가연은 호텔 예약 확인서도 미리 준비해 왔습니다. 모든 답변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웠죠. 하지만 심사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가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직업이 뭡니까? 군인입니다. 가연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 대답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심사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죠. 어느 군대입니까?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단입니다. 특수부대군요? 네, 맞습니다. 심사관은 다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뭔가를 열심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가연을 쳐다보며 물었죠. 미국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습니까? 가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정확한 정보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에서 섣불리 말하기엔 뭔가 어색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그런데 혼자 관광을 하러 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심사관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가연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표정이었죠. 그러더니 옆에 있던 다른 직원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가연을 보며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심사관이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가연의 여권을 들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뒤에 줄 서 있던 사람들이 답답하다는 듯이 가연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심사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더욱 굳어 있었죠. 그리고 가연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격리 대기실로 이동해 주세요. 가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입국 거부라니요. 모든 서류가 완벽했는데 왜 입국을 거부한다는 걸까요? 이유가 뭔가요? 미신고 미군 관련자이자 비정상 입국 위험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심사관의 말에 가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미신고 미군 관련자라니요. 자신은 한국 군인일 뿐인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미신고 미군 관련자라니요?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미군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요. 가연은 당황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냉담한 표정을 유지했죠. 컴퓨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고요. 격리 대기실로 이동해 주세요. 두 명의 보안 요원이 가연의 양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태도였죠. 가연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명히 모든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잠깐만요.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가연이 다시 물었지만 심사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상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이동해 주세요. 격리 대기실로 향하는 길. 가연은 자신을 호송하는 보안 요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그저 업무를 수행하는 기계 같았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가연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관련된 뭔가가 있는 걸까요? 미군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자신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요? 격리 대기실은 생각보다 삭막한 곳이었습니다.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방에는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었습니다. 형광등만이 차갑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죠. 가연 말고도 몇 명의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들 지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여권, 휴대폰, 가방 모두 제출해 주세요. 보안 요원이 말했습니다. 가연은 할 수 없이 자신의 소지품들을 내어주었죠. 여권이 압수되는 순간 마치 자신의 정체성마저 빼앗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휴대폰도 없으니 연락할 방법도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대기실에는 새로운 직원들이 들락날락했습니다. 그들은 가연을 보며 수군거렸죠. 아빠가 미군이래요? 그런데 시민권도 없고 출생신고도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수상해. 가연은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화가 났습니다. 자신에 대해 추측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불쾌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견딜 수 없었죠. 어떻게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실례지만
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건가요? 가연이 물었지만 직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이야기를 계속했죠. 미군 아버지 있으면 뭐해요? 서류도 없이 군복 입고 들어오면 그냥 테러범이지. 이 말을 들은 순간 가연의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자신은 군복도 입지 않았고 테러범은 더더욱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매도당하다니요. 저는 테러범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복도 입지 않았고요. 가연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직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자기 이름도 미국 시스템에 없는데 입국은 무슨. 그때 또 다른 직원이 가연의 군번줄을 발견했습니다. 가연이 목에 걸고 있던 군번줄을 보더니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저거 봐요. 이상한 목걸이 하고 있네. 뭐예요, 그거? 군번줄이라고 하던데요. 직원들이 가연을 둘러싸며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동물원의 동물을 보는 듯한 시선이었죠. 가연은 모욕감을 느꼈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직원이 갑자기 가연에게 다가와서 군번줄을 잡아당겼습니다. 이거 코스프레예요? 진짜로 707? 목에서 군번줄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은 군번줄을 발로 툭 차며 웃었죠. 장난감 같네. 그 순간 가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군번줄은 군인에게 있어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런 걸 발로 차다니요. 가연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바닥에 떨어진 군번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감싸 안으며 직원들을 차례로 바라봤죠.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일어날 일들은 당신들 인생을 바꿀 겁니다. 가연의 차가운 말에 직원들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비웃음을 터뜨렸죠. 뭐라고 했죠? 우리 인생을 바꾼다고요? 아, 무서워라.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 우리를 위협하네. 직원들의 조롱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연은 군번줄을 목에 다시 걸며 마음을 다잡았죠. 화를 내봤자 상황이 나아질 리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정함이었죠.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었습니다. 가연은 여전히 격리 대기실에 갇혀 있었죠. 아무도 정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배도 고팠지만 제대로 된 식사도 주어지지 않았죠. 물과 간단한 샌드위치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른 대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가연은 상황을 파악해 보려 했습니다. 대부분이 서류 문제나 비자 관련 문제로 붙잡힌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가연처럼 미신고 미군 관련자라는 이상한 이유로 억류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언니, 뭔가 이상해요. 옆에 앉은 젊은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뭐가요? 보통은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언니는 너무 애매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구체적인 이유를 들었는데 가연만 미신고 미군 관련자라는 모호한 이유였죠. 오후 3시쯤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항공사 직원 같았죠. 손에는 가연의 항공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윤가연 씨? 네. 귀국 항공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비행기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직 입국 심사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어요. 항공사 직원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가연의 원래 항공권을 찢어버렸죠. 아무리 울어도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규정은 규정이니까. 가연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찢어지는 항공권을 보며
마음도 함께 찢어지는 기분이었죠. 26년 동안 꿈꿔온 아버지와의 만남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다니요. 직원이 나간 후 가연은 조용히 정복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찢어진 사진 한 장이었죠. 어릴 적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사진의 한쪽 모서리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 있었고 중간에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가연은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의 얼굴, 자신을 안고 있는 따뜻한 표정. 하지만 이제 그 아버지를 만날 기회조차 잃어버린 것 같았죠. 어머니,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가연은 속으로 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겠다고 했던 약속. 하지만 미국 땅을 밟자마자 추방당하게 생겼죠.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감정을 억누르는 법을 배웠거든요. 하지만 주먹은 하얗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분노와 좌절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가슴속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 직원이 급하게 들어와서 소리쳤죠. 윤가연 씨 어디 계세요? 가연이 손을 들자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지금 즉시 VIP 입국 보안 게이트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뭐라고요? 가연도 놀랐지만 대기실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VIP 게이트라니요. 그때 공항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윤가연 씨는 VIP 입국 보안 게이트로 즉시 이동 바랍니다. 윤가연 씨는 VIP 입국 보안 게이트로 즉시 이동 바랍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번갈아 나오는 방송. 가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추방 대상이었는데 갑자기 VIP 대우라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가연이 VIP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공항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높은 계급의 공항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가연을 에스코트하는 직원의 표정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무시하고 조롱하던 태도는 온데간데없고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죠. VIP 게이트에 도착하자 가연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LA 공항 국장 찰스 모건이 직접 나와 있었거든요. 그 옆에는 연방수사국 요원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성들이 서 있었죠.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가연 대위님이시죠? 찰스 모건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가연은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저는 LA 국제공항 국장 찰스 모건입니다.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있었던 일련의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모건의 말에 가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실수라니요.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걸까요? 실수라고 하시는 건 윤가연 대위는 대한민국 육군 707특임단 현역 군인으로 미국 특수작전 협력 인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요원이 공식적인 톤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더니 더욱 놀라운 말을 이어갔지. 또한 제럴드 맥스웰 중장의 친딸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럴드 맥스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어머니로부터 들은 아버지의 성이 맥스웰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장이라니요. 제럴드 맥스웰 중장이 제 아버지라고요? 네, 맞습니다. 중장님께서 직접 확인해 주셨습니다. 모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죠. 중장님께서 공항으로 오시는 중입니다. 1시간 정도 후에 도착하실 예정이에요. 가연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추방당할 뻔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직접 공항으로 오신다니요. 그것도 미군 중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계시는 분이시라니. 그럼 지금까지의 일들은 모두 잘못된 처리였습니다. 담당 직원들은 이미 조치가 취해졌고요. 공식 사과를 드릴 예정입니다. 모건의 말에 가연은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죠. 무엇보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격리 대기실에서 가연을 조롱했던 직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특히 가연의 군번줄을 발로 찬 직원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대위님. 그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가연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벌벌 떨고 있었죠. 가연은 그들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지금 가연의 마음속에는 오직 아버지에 대한 생각뿐이었거든요. 괜찮습니다. 가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하지만 모건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모건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직원들을 향해 말했죠. 여러분들은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인사부로 가서 대기하세요. 직원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항의할 수 없었죠. 자신들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거든요. 가연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몇 시간 전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생각났죠. 당신들 인생을 바꿀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한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맞아떨어진 셈이었습니다. 대위님, 아버지께서 곧 도착하십니다. 준비해드릴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모건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가연은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가연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습니다. 26년을 기다린 만남이 드디어 현실이 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1시간이 지나고 공항 VIP 라운지는 더욱 긴장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추가로 배치되었고 공항 보안팀도 삼엄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었죠. 가연은 라운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죠. 중장님 차량이 공항에 진입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가연은 무의식적으로 옷을 다듬었죠. 평범한 여행복 차림이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려 노력했습니다. 몇 분 후 라운지 문이 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장교 한 명이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높은 계급장을 단 중년의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제럴드 맥스웰 중장이었죠. 가연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아버지의 얼굴. 세월이 흘러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졌지만 여전히 사진 속 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눈매는 가연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죠. 맥스웰 중장도 가연을 보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감격이 가득했죠. 잠시 서로를 바라보던 두 사람.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가연아. 맥스웰 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국어였죠. 가연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 26년 만에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가연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맥스웰 중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수십 년간 찾아 헤맨 딸이 바로 눈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맥스웰 중장이 천천히 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가연도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맥스웰 중장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가연도 영어로 대답했죠. 아니에요.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의 간격이 느껴지지만 동시에 혈연의 끈이 강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내가 군인이 되었다고 들었다. 맥스웰 중장이 가연의 군번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707 특임단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특수부대구나. 자랑스럽다. 맥스웰 중장의 눈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군인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에 감격한 것 같았죠. 그때 찰스 모건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장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의 실수로. 모건 국장, 맥스웰 중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제 딸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보고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네, 중장님. 관련된 모든 직원들을 조치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모건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맥스웰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가연을 바라봤죠.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이제 아버지를 만났으니까요. 가연의 대답에 맥스웰 중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강인함이 자랑스러웠죠. 그때 한 기자가 라운지 밖에서 사진을 찍으려 하자 경호원들이 즉시 막아섰습니다. 이미 이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죠. 대한민국 여군, 미국 공항에서 인종차별로 추방당할 뻔. 맥스웰 중장의 친딸,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받아. 뉴스 제목들이 실시간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연과 맥스웰 중장의 만남은 더 이상 개인적인 일이 아니었죠. 국제적인 이슈가 된 것입니다. 언론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관이 맥스웰 중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은 딸과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 맥스웰 중장은 언론보다 가연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리고 가연에게 말했죠. 오늘은 내 집으로 가자. 할 이야기가 많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6년간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물어볼 시간이 드디어 왔죠. 공항을 떠나며 가연은 격리 대기실을 힐끗 봤습니다. 몇 시간 전 자신을 조롱했던 직원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죠. 그들의 말처럼 정말로 인생이 바뀐 것 같았습니다. 맥스웰 중장의 집은 버지니아주 교외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과 깔끔한 외관을 가진 2층 집이었죠. 차에서 내리며 가연은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이 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이구나. 자신이 태어났을 수도 있었던 곳이구나. 들어가자. 맥스웰 중장이 먼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단정하고 깔끔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쓸쓸한 느낌이 들었죠. 거실 벽에는 다양한 시기의 군 복무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군사 관련 서적들이 가득했습니다. 앉아라. 차를 끓여줄게. 맥스웰 중장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이 어색했지만 마음이 느껴졌죠. 가연은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눈에 띈 것이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 그 안에는 가연의 어머니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맥스웰 중장이 차를 가져오며 가연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보고 있는 가연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췄죠. 어머니를.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맥스웰 중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죠. 매일 생각한다. 그리고 너도. 저를요? 한국을 떠난 후 계속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방법이 없었어. 맥스웰 중장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죠. 1980년대 나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었다. 그때 너의 어머니를 만났어. 윤미경.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지. 가연은 처음 듣는 어머니의 젊은 시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사랑했고 너를 가졌다. 하지만 당시 상황이 복잡했어. 어떻게 복잡했나요? 군 규정상 한국인과의 결혼에는 많은 절차가 필요했다. 그리고 내 상관들은 반대했어. 승진에 문제가 될 거라고 했지. 맥스웰 중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리석었다.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군인으로 살려고 했어. 그럼 어머니와 저를 버리신 건가요? 가연의 목소리에는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맥스웰 중장은 급히 고개를 저었죠. 아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야. 미경이가, 너의 어머니가 먼저 떠났어. 어머니가요? 내가 승진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 동안 미경이는 결정을 내렸다. 나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며 혼자 너를 키우겠다고 했어. 맥스웰 중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거든. 아무런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가연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앞길을 막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 후로 계속 찾으셨나요? 물론이다. 제대 후에도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한국에도 여러 번 갔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가연의 말에 맥스웰 중장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구나. 마지막까지 만나지 못했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맥스웰 중장이 가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이제라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가연의 말에 맥스웰 중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딸의 성숙함에 감동받은 것 같았죠. 너는 어떻게 살아왔니? 군인이 된 이유는 뭐야?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면서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군인이셨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를 닮고 싶어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리고 나라를 지키는 일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고요. 맥스웰 중장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때 맥스웰 중장이 일어나서 서재로 갔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죠. 이걸 봐라. 파일을 열자 가연과 어머니에 대한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설 탐정 보고서, 한국 방문 기록, 그리고 가연의 어린 시절 추정 사진들까지. 이 모든 걸 모으셨군요. 포기할 수 없었어. 언젠가는 반드시 찾을 거라고 믿었거든. 가연은 아버지의 간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 아버지를 그리워한 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오늘 그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공항에서 너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정말 놀랐다. 그리고 즉시 공항에 연락했어. 내 딸을 그런 식으로 대했다니. 맥스웰 중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아버지를 만났으니까. 그날 공항에서 한 말이 맞았구나. 그들의 인생이 정말 바뀌었어. 맥스웰 중장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가연도 그때 일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죠. 전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는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맞았잖아.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딸로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이틀 후, 가연은 인천공항 귀국 게이트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짧지만 강렬했던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추방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보낸 이틀 동안 26년간의 공백을 조금이나마 메울 수 있었거든요. 공항에는 아버지가 배웅 나와 있었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은 맥스웰 중장의 모습은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아버지 그 자체였죠. 두 사람은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추억, 가연의 성장 과정,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정말 가야 하는 거야? 맥스웰 중장이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죠. 네, 부대로 복귀해야 해요. 그리고 이곳은 아직 제가 살 곳이 아니에요. 언제든 오고 싶으면 와라. 이제는 연락할 수 있으니까. 맥스웰 중장이 가연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개인 연락처가 적혀 있는 명함이었죠. 네, 꼭 연락드릴게요. 가연은 명함을 소중히 받아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아기였던 자신이 함께 찍힌 그 낡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갖고 계세요. 아니다. 그건 내가 가져라. 내가 나를 찾아오는데 도움이 된 소중한 것이잖아. 맥스웰 중장이 사진을 다시 가연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코팅해서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처리해뒀죠.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가연은 아버지와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를 찾아주셔서 나야말로 고맙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두 사람은 짧지만 따뜻한 포옹을 나눴습니다. 26년 만에 첫 포옹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며 가연은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연을 기다리고 있는 건 예상치 못한 관심이었습니다. 이미 한국 언론들도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었거든요. 707여군, 미국서 부당대우 후 아버지와 감동제외 같은 제목들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죠. 공항 로비에서 몇몇 기자들이 가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연은 간단한 인사말만 남기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제 군인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겠습니다.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가연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가 있었죠. 잘 도착했니? 사랑한다, 딸아.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메시지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연은 답장을 보냈죠. 네, 잘 도착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가연을 힐끗 봤습니다. 혹시 뉴스에 나왔던 그분이세요? 기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그냥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은 윤가연입니다. 아, 그날 아무도 몰랐던 그 이름이었군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실 것 같아요. 가연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가연을 반갑게 맞아줬죠. 대위님, 고생 많으셨어요.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 동료들의 격려에 가연은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신이 여전히 이곳의 일원이라는 것이었죠. 가족을 찾았다고 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의 군인이었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날 밤 가연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죠. 아버지를 찾았고 가족이 생겼고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윤가현, 707 특임단 대위, 제럴드 맥스웰 중장의 딸,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휴대폰에서 아버지의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잘 자라, 내 자랑스러운 딸아. 가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네, 아버지.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평범한 일상이 시작될 것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세상 어딘가에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윤가현. 그 이름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부당함에 굴복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선 여군의 이름으로,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찾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말이죠.